자, 이제 얘 한번 같이 해볼게요. 다들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어디서 막히셨는지 제가 다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일단 대부분 비슷한 곳에서 막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폼 구형 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 둘은 사실 순서가 바뀌는 건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로그인 때도 그렇고. 단 얘는 이제 추가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좀 차차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이 두 개를 먼저 처리를 해볼게요. 얘 빼고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modify라고 하는 JSP를 보여줄 수 있는 메서드가 하나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do modify 얘 그냥 복사할 거고요. 붙여넣기 할 겁니다. 얘를 modify 경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do가 아니라 show겠죠.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름 바꿨고 modify 요청도 바꿨고 JSP 보여줘야 되니까 response body 집어줘야 될 거고요. 여기 return 타입은 스트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입력해서 do modify를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담겨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modify JSP를 보여줄 때 얘네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지워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있는데 얘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이 부분 다 지워줘도 돼요. 어차피 인터셉터가 다 하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또 사용된 곳이 여기도 지워버리면 돼요. 이걸 똑같은 거를 인터셉터가 이미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없고. 그럼 다시 얘를 또 마저 볼게요. 자, 얘는 modify.jsp가 일단 열려야 돼요. 그쵸? 그럼 얘도 위로 좀 빼버리고 일단 넣어봅시다. usr 아티클에 modify 이 JSP가 열려야 되는 메서드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실제로 수정이 여기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필요가 없겠죠. 지워버리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modify form 지금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modify.jsp를 보여준다 만들면 modify JSP가 뿅 하고 화면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얘는 디테일에서 넘어오게 될 건데 디테일이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여기 수정 삭제 버튼 권한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이 버튼을 통해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로 넘어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테일에 있던 얘네들에 대한 정보 일단 똑같이 가져와야죠. 그리고 제목과 내용 부분만 구멍을 뚫어서 인풋이나 텍스트 에어리아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서 입력받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입력을 받은 거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to modify가 실행되게 보내줘야 되죠. 그럼 폼으로 엮어서 실행되면 액션은 to modify고 뭐 포스트 형식으로 보내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to modify가 실행이 됐을 때 게시물 수정 작업은 얘가 할 거고 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미리 적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말한 대로 사용자가 그대로만 따라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코드도 엄청 간결해질 거예요. 근데 우린 항상 사용자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요청을 이렇게 보냈다. 이 URL 자체를 쳐서 요청을 보냈다. 근데 여기서 modify.jsp를 보여주기 전에 권한에 대한 검증 처리가 된 적이 없다. 그럼 권한 없는 사람도 들어와 지겠네요. 그 JSP까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JSP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처리가 돼야 되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일단은 modify 기능이 들어올 때 detail.jsp를 가볼게요. 여기서 id까지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들어온 id가 여기에 꽂힐 거예요.
그럼 이 메서드 안에서 id라는 애는 쓸 수 있네요. 그럼 그거 활용해서 게시물 하나 가져오는 이거 필요하겠죠.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화면에 보여주고 제목 내용만 빵꾸를 낼 수 있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 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게시물이 있나 없나 체크 한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쓸 거예요. 왜? 얘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권한 체크, 여기서도 권한 체크가 한번 돼야 된다 그랬죠. 얘가 그냥 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얘들도 스트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죠? 여기에 이제 유틸리티에 있는 JS 히스토리 백을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유틸리티에 있는 이 히스토리 백이라는 애는 얘 스트링 리턴해주는 애잖아요. 그쵸? 그럼 이 자리에 그 유틸리티에 JS 히스토리 백 써서 넘겼다. 그러면 이거 실행된 이 자리에 뭐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문자열 남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1, 2교시 때도 중간중간에 계속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이 모디파이 기능에서 얘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서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건데, 이 문자열이 리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그 문자열을 다시 리턴하겠다 하고 있죠. 리턴 타입은 맞아요. 타입은 맞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이 문자열은 JSP예요? 아니에요. 그냥 문자예요. 얘는 진짜 그냥 문자일 뿐입니다. 이 스크립트 어쩌고라고 써있는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리턴을 하겠대요. 근데 우리가 얘 리스폰스 바디 뺐죠. 얘가 스스로 응답할 수 없게 뺐기 때문에 얘가 리턴하는 스트링은 JSP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는 앤데 거기다가 우린 스크립트 어쩌고 하는 문자열을 딸렁 남겨버리니 얘가 페이지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까지 시도해본 분 있을 수 있어요. RQ에 있는 얘를 써보면 어떨까? 자, 이거 써보려고 해보신 분들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에러가 나죠.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만약에 저 RQ에 있는 JS 프린트 히스토리 백을 넣었다. 리턴 타입이 안 맞잖아요. 타입이 안 맞는다라는 게 얘는 리턴을 해주는 게 없어요. 보이드 메서드예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 아무것도 안 남는 걸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얘가 갖고 있는 이 메서드는 실행시켰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 만들어야죠. 되는 거를.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까지는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요 정도에서 딱 막혀가지고 왜 안 되지? 그걸 느끼고 계셨으면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정도만 해도 지금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가 왜 안 되는지까지 파악을 했다면 좀 더 좋긴 하겠죠. 이런 리턴 타입과 이 메서드가 리스폰스 바디 응답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링을 넘겨줬을 때 얘는 그냥 문자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문자열 .jsp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한테 그런 거 없잖아요. 스크립트로 시작한 이런 문자열 .jsp 파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납바운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요, 일단은 이 내용 빼버릴 거예요. 왜 뺄 거냐면 이거 쓴다 그랬죠. 여기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체크했잖아요. 그래서 얘 그냥 빼버릴 거예요. 아티클 가져왔어요. 가져오고 나서 actor can modify rd 얘는 modify rd가 아니라 mdrd로 이름이 바뀌는 게 낫겠죠. 지금 딜리트에서 이미 우리가 그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딜리트가 아니라 디테일에서 for print article 얘를 쓴 적이 있나? 있을 텐데. to delete
없구나. 그러면 얘도 이거 두 개 어차피 이 서비스 단에 얘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딜리트 쪽도 얘로 그냥 바꿔버리죠. 이미 뒤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컨트롤러에서 굳이 한 번 더 체크하지 말고 이 만들어져 있는 거 활용해서 하는 걸로 하죠. 그럼 얘를 실행시킨 결과를 여기다 담겠다 라고 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페일이 true라면 실패한 경우니까 이때는 이 실패했을 때의 메시지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RQ에 하나 더 만들 거예요. JS return return history back return history back 아니야 JS return on 뷰로 합시다. 얘가 이름이 왜 이런지는 이제 기능 만들어 보면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안에 넣어줘야 되는 거는 메시지 가져올 겁니다. 메시지는 여기서 리턴 받고 있죠. 얘가 리졸트 코드고 얘는 메시지였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만 넘겨줄 거니까 리졸트 코드 필요 없으니까 뭐 하면 돼요? vectorcam mdrd get 메시지. 그러면 로그인 체크는 리드 로그인 인터셉터가 할 거고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 플러스 권한 없는 거는 얘가 체크할 거예요. 서비스단에서. 그죠? 그리고 성공했다면 이거 실행 안 되겠죠. is fail이 false일 거니까. 실패했냐라고 물어본 게 false일 거니까. 그럼 얘 실행 안 될 거고 이거 실행되는 거니까 문제 없는 거죠. 권한도 있고 게시물이 존재하는 거면 수정할 수 있게 폼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이것만 만들면 돼요. 근데 이거 만들기 전에 일단 modify form 좀 만들어 놓고 갈게요. modify form은 디테일 그대로 복사할 거고요. 이름을 modify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얘도 article modify로 이름 바뀌어야 될 거고 페이지 타이틀 수정이니까 번호, 작성일자, 수정일자까지 여기 작성자까지는 그냥 둘 거예요. 얘는 그냥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근데 이제 제목과 내용 얘를 바꿔야 되는데 제목 얘는 인풋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목은 그렇게까지 길게 입력받지 않다 보니까 타입 텍스트 네임 여기가 아니잖아. 네임 타이틀이죠. 그리고 플레이스홀더 같은 거 하나 더 넣어주고 여기에는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원래 들어있던 데이터도 이 안에 먼저 들어있긴 해야겠죠. 바로 빈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value 여기에는 자바 문법 들어와야 되니까 el 써주고 아티클에 타이틀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는 좀 바꿔줄게요.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네임도 바디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value 얘는 인풋 말고 텍스트 에어리어로 합시다. 왜냐면 내용은 좀 길게 받아야 되니까. 얘 인풋은 한 줄짜리잖아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아예 본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친구니까 얘로 하고 얘는 이제 셀프 클로즈드가 아니에요. 닫는 태그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텍스트 에어리어는. 그리고 닫는 태그가 있으니까 value로 값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아티클에 body 넣어주면 들어가요. 그리고 내용 입력해주세요 했고 name body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는 타입을 텍스트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름부터가 그냥 텍스트 지역이기 때문에 타입 빼도 되고요. 그리고 뒤로 가기 얘는 살려두고 수정과 삭제 수정 페이지에서 수정을 다시 누를 일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날려버릴게요. 삭제는
여기에도 두는 게 낫겠네요. 수정 안에서도 삭제가 그냥 돼버리게 얘는 그냥 살려두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삭제 버튼을 보여줄 때 권한 체크를 할 필요가 딱히 없기는 해요. 왜냐면 이미 수정 홈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뭐예요? 그 해당 게시글에 대한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를 보여줄 때 얘는 그냥 보여줘도 되겠네요. 딱히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자, 그럼 폼은 요 정도로 만들어 놓고, 지금 얘 때문에 제대로 안 보여질 거니까 얘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잠깐 주석 걸어놓고, 성공했을 경우에는 일단 나타나게 만들어졌으니 실패의 경우에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되겠지만, 성공 경우 보면서 테스트 한번 해보죠. 폼이 일단 잘 나오는지. 메일에서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리스트에 상세보기 들어가면 수정 없겠죠. 로그인을 먼저 해야 돼요. 테스트 1, 테스트 1 권한 있는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상세보기로 들어가서 수정 눌렀을 때 폼이 잘 나오면 되는 거죠. 잘 나오네요. 근데 데이터를 못 가져오고 있네요. 데이터를 왜 못 가져오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 데이터를 가져오는 왔는데 우리가 여기다 넘겨준 적이 없네요. 이거 모델 객체 활용해서 넘겨야죠. 요청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모델 객체 활용해서 여기 이런 거 넘겨줘야 JSP가 알 수 있으니까. 모델에 add attribute 이 안에 article 이라는 키를 가진 애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해봤을 때 이제 잘 나오네요. 작성자가 왜 안 나와? 오케이. 자, 지금 작성자가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get article과 get for print article 두 개로 나눠 놨잖아요. 근데 우리 그 작성자 조인해서 가져오는 쿼리는 얘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를 좀 바꿔줘야겠네요. get article이 아니라 get for print article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데 얘는 인자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rq에 .get login member id 이것까지 넘겨줘야 잘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조인된 결과로 얘가 가져올 거고, 그 결과상 작성자까지 보여줄 거니까. 이제 잘 나오죠. 그럼 이제 제목 입력하면 되는 거고, 내용 입력하면 되는 거고, 입력한 거를 폼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to modify 하라고. 그거부터 좀 만들까요? modify JSP에 얘도 전과 동일하게 div까지 폼으로 묶어버릴게요. 테이블 바깥에 있는 div까지. 여기 액션은 to modify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modify 실행할 때 우리가 넘겨줘야 될 거 있어요, 없어요? to modify가 실행이 돼야 된대요. 이거 폼으로 넘어갈 때 인풋이나 이렇게 입력받은 거는 그냥 버튼 눌러서 서브밋 하면 알아서 폼으로 넘어가지만, 이렇게 입력받지 않은 애들은 폼에 안 넘어가죠. 근데 우리 to modify 하려면 뭐 필요해요? 얘가 실행되려면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목과 내용은 입력 받았기 때문에 인풋과 텍스트 에어리어로 입력을 받았으니 넘어올 건데, 우리 아이디는요? 여기서 넘겨주고 있는 거 없잖아요. 얘는 그냥 보여준 거고, 이건 넘어가지 않는 거니까. 아이디가 필요해요. 그래서 넘겨줘야 되는데, 일단 얘부터 좀 작성을 하고 포스트에. 자, 얘는 하나 따로 담아서 보내줘야 되겠죠. input type hidden name id
밸류, 여기 안에는 아티클의 ID. 그러니까 인풋에 담아놔야 폼을 할 때, 폼으로 액션 실행될 때 넘어갈 거니까.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풋 타입 히든으로 아이디 하나 담아줘야 되고, 그러면은 넘길 버튼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넘길 버튼은 이렇게 만들죠. 얘도 아까 배웠던 거 활용해서 폴스판 2, 그리고 이 안에 뭐 있어야 돼요? 우리 로그인해서 이거 했던 거 하나 가져와서 넣어주고, 얘만 수정 이라고 넣어준다면 페이지에 수정 버튼까지 생길 거고요. 여기서 실행시켰을 때 실제로 수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여기는 이거 말고 버튼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는 게 좋으니까. 뭐야? 버튼은 기본 타입이 서브밋이기 때문에 폼 안에 있을 때 따로 건드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명시하는 게 좋다, 그럼 타입에 서브밋 넣어줘도 돼요.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얘 없어도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그냥 수정 버튼 살아있을 거고, 이제 요거 만들어 보죠. 아까 만들려고 했던 이거 없으니까 크리에이트 메서드 해줘야 될 거고, 얘는 지금 당장 얘를 완벽하게 이해하기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메시지를 넘겨봤잖아요. 이 받은 거를 가지고 세팅할 거예요. 세션에다가 세션에 세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넣어줄 거예요. set attribute 하나 더, 여기는 history back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키로 하나 넣어줄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true라고 해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지금 당장 다 바꾸진 않을 건데 나중에 이걸로 다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바꿔줄게요. 인자를 여기서 넘겨봤도록, 얘가 true를 그냥 주도록. 왜냐면 지금 이 히스토리 백이 true라고 하는 어딨어? RQ 여기다. 얘 역할은 뭐냐면요, 얘를 히스토리 백을 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지금 리플레이스 해야 되는 게 있고 히스토리 백 해야 되는 게 있죠. 그 두 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넘겨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URI라고 하는 매개 변수도 하나 추가를 해줄 예정입니다. 얘는 불린 히스토리 백인데 필요한가? 아니 그냥 이렇게 하죠. 히스토리 백. 그러면 넘겨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알박지 말고 인자 넘겨받은 걸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얘는 히스토리 백을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true를 넘겨주면 되고, 아니야 얘는 히스토리 백 말고 리플레이스 했으면 좋겠어 하면 여긴 false, 그리고 뒤에 URI 넣어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요거 필요하니까 요 정도만 만들어 놓고, 리턴을 USR에 커먼에 JS라고 하는 애한테 시켜버릴 거예요. 얘는 JS 파일이 아니라 그냥 JSP 파일을 만들 겁니다. 커먼에다가 이름을 JS로 할 거예요.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이제 이 RQ한테 이런 요청 들어왔을 때 넘겨받은 인자로
이런 메시지랑 히스토리백 세팅한 다음에 이 JS 안에서 얘네들 가지고 처리하려고 만든 거예요. 얘네 지금 요청에다가 세팅했죠. 그럼 JS에서 그냥 쓰면 돼요. 요청은 JS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본문은 다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만 가져올게요. JSTL 라이브러리 이거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스크립트라고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진짜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쓸 거예요. MSG 얘는 MSG 점 크림. 얘는 이제 완벽하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라서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간략하게는 다 소개를 드릴 겁니다. 히스토리 백 히스토리 백 얘가 true랑 같다면 얘는 스트링이 담길 거고 얘는 불림이 담기겠죠. true냐 false냐 이 논리 비교 연산 했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담길 거예요. 그리고 MSG alert MSG 그리고 히스토리백 얘는 alert 히스토리백이 아니라 실제로 히스토리백을 실행하게. 그리고 하나 이것도 만들어 놓죠. 그냥 replace URI 얘도 위로 갑시다. 넘겨받아온 A를 트림으로 if location replace 해주고 이 안에 이거 들어가게.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if 조건문 안에다가 이거 문자열이죠. MSG 그냥 문자열이에요. 히스토리백은 오케이 불린 타입 들어갈 거니까 인정. 근데 얘 문자열이고 얘도 문자열인데 조건 따로 달아준 게 없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왜 되냐면 이건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긴 한데 알고 계시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자바스크립트 문법에서 if 조건문 얘가 실행되는 실행 순서를 잘 살펴보면 이 안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면 true로 바꿔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 조건식을 판단하고 얘는 참이야 라고 그냥 이대로 두고 실행시키지 않아요. 얘를 참이면 true로 바꿔요. 거짓이면 false로 바꾸고요. 이거는 기초 언어 배울 때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주신 강사님들이 많이 있을 거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바스크립트 문법 안에 이런 게 존재해요. false라고 하는 애가 존재를 합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이건 한 번쯤 검색해 보세요. 자바스크립트 false 이러면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뭘 뜻하냐, 얘는 진실 같은 값, 참 같은 값. 그러니까 얘가 조건이 명확하게 있어서 얘가 참은 아니에요. 근데 거짓은 아닌 경우 같아요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그리고 false 얘는 거짓인 것 같은데 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문자열이 지금 넘어온 값이 null이냐 공백이냐, 이거를 우리가 원래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추가해줬잖아요. 근데 사실 이만큼만 넣어도 알아서 자바스크립트는 체크를 해줘요. 이게 메시지 값이 있어요. 만약에 그럼 공백도 아니고 널도 아니겠죠.
그럼 얘는 true로 쳐지는 거예요. 근데 값이 없어요. 공백 혹은 널이래요.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false야. 그러면 false로 인정하고 얘 안 할게를 자바스크립트가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문법 사용할 수 있는 문법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어려우면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실제로 이거 많이 쓰진 않아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만 쓰는데 그냥 이거 안 쓰고 조건 추가해줘도 돼요. 근데 이걸 쓸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코드를 짤 수는 있겠죠. 이런 경우가 false로 인정되는 경우고, 그런 경우에는 따로 조건 처리 안 해도 얘가 알아서 false 처리 해줄 거니까,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 근데 얘는 참 같은 값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또 그냥 다 true로 인정을 해줄 거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얘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게 뭐였지? 할 수도 있지만 false라고 하는 개념만 잘 알고 계신다면 구글링 한 번으로 그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 만들어줬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마저 할게요. 그러면 참, 그리고 우리 이거 RQ에 얘 이거 붙였었잖아요. 이거 RESP 건드리면은 익셉션 처리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붙였죠. 이거 안 붙여도 돼요. 생각해보니까 얘가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라 얘를 실행하는 부분에서, RESP를 건드린 메서드를 실행하는 부분에서 throw 처리가 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처리가 되어 있어서 얘는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서 얘는 굳이 안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 같은 거, 얘는 여기서 이 트라이 캐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만약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얘 안 쓰고 트라이 캐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얘를 throw 처리했대요. 그럼 얘도 throw 처리 해줘야 돼요. 보이시죠? 지금 에러 뜬 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얘를 이거 말고 트라이 캐치로 해놓으면 여기서 처리 따로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modify 얘 됐으니까 잘 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다시 홈으로 가서 로그아웃 해놓고, 여기서 어차피 리스트 들어가도 못 볼 거니까 한번 직접 모디파이를 꺼내보려고 해볼게요. 로그인을 이용해달라고 나왔죠 방금. 그리고 로그인을 하고 나서 해보죠. 테스트 2로 권한 없는 애로 들어간 다음에 아티클에 모디파이 하는데 아이디를 뭐 1, 2, 3번 글 있을 텐데 어차피 다 유저 2가 쓴 거 아니에요. 권한 없어요. 권한 없다 체크해주죠. 그럼 이걸로 들어오는 거 막았고, 실제로 이제 본인 걸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권한 체크 된 결과로 버튼 자체가 나오냐 마냐가 결정이 될 거니까, 그쵸? 그럼 수정 한번 해보죠. 바꿨대요. 수정 버튼 누르면 결과 이렇게 나오네요. 이 결과에 대한 처리는 여기까지 다 끝내고 싶었는데 안되네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이거 리절트 데이터 나오는 거 얘도 똑같이 처리해주면 되는데, 얘는 어차피 리스폰스 바디이기 때문에 우리 썼던 유틸리티에 있는 JS 히스토리백 활용해서 그냥 처리하면 돼요. 근데 대신에 처리할 때 지금 이 리절트 데이터로 사용을 했을 때 좀 구조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수정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디파이 안에서 얘 액터캔 mdrd 얘를 활용해서 권한 체크랑 게시물 존재하지 않는다 체크했죠. 이거 두 딜리트랑 두 모디파이 똑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수업 진행할 때 이 부분들도 얘로 다 공통으로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런 거를 내일 1교시 때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로그인 관련된 처리 다 했고요. 그리고 수정 관련된 처리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내일 수정 마무리하고
게시물 작성도 할 거고요. 이제 또 남은 것들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런 거 쭉 이어서 할 거니까 오늘 내용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모디파이 쪽 특히 로그인은 그래도 별거 아니었지만 이거 공부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이 RQ에 있는 얘를 사용하는 경우와 유틸리티에 있는 얘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추가로 만든 RQ에 이거 JS Return on View 얘를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고민을 하시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진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수업 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